우리 몸에 있는 수많은 장기들 중에 문제가 생기면 특히 위험한 장기들이 있습니다. 침묵의 장기들이라고 불리는 증상이 없는 장기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조심해야 할 게 신장입니다. 신장은 간과 마찬가지로 7에서 80% 이상이 망가져도 큰 증상이 없는 침묵의 장기이죠.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장은 우리 몸의 혈액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장기인데요. 이런 신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하고 심하면 생명까지도 위험해지는데요. 그런데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나타나는 초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는 내 몸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릴 증상 중 두세 가지 이상 해당이 되시면 바로 병원에 가서 신장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같이 있는 시간 가시TV입니다. 고인물은 썩는다는 말 다들 아시죠? 우리 몸도 늘 썩지 않도록 피가 흐르고 독성 노폐물들을 밖으로 내보내는데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신장입니다. 우리 몸에 계속해서 흐르는 피에는 우리가 먹는 음식들과 각종 외부 영향 등으로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피에 쌓인 노폐물들은 신장에 있는 사구체의 모세혈관들을 거치면서 노폐물이 걸러지게 됩니다. 일종의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정화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걸러진 노폐물들은 방광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 혈액의 산성 농도를 조절해주는 역할도 신장이 하는데요. 만약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 몸이 산성 농도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고 산성이나 염기성으로 치우치게 되면 생명에 큰 위협이 됩니다. 뇌의 기능이 저하되고 혼수 상태에 빠질 수도 있고 또 심장 박동의 이상으로 심부전증까지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신장은 레닌이라는 효소를 분비해 혈압을 적절하게 조절해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따라서 신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장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바로 병원에 가서 적절한 치료를 조기에 받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부터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병원에 가야 할 신호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숨이 차는 증상입니다. 심장도 아닌 신장의 문제인데 왜 숨이 차는지 의아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신장이 우리 몸의 산성 농도를 조절해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신장에 문제가 생겨 우리 몸이 산성으로 변하게 되면 뇌에서 위험을 감지하고 다시 되돌리려고 합니다. 그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숨이 차고 가빠지는 호흡입니다. 호흡을 빠르게 해서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배출해 몸의 산성 농도를 조절하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유 없이 숨이 차거나 호흡이 빠르게 가빠지면 호흡기뿐만 아니라 신장에 문제일 수도 있으니 꼭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몸이 팅팅 붓는 현상입니다. 라면을 먹고 자면 다음날 얼굴이 붓는 거 다들 아실 텐데요. 이것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신장의 역할 중 하나가 바로 몸만의 나트륨과 수분을 적절히 배출해서 체액의 양을 조절해주는 건데요. 신장이 건강하면 과도한 나트륨과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해 우리 몸의 농도를 조절해줍니다. 하지만 신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나트륨을 제대로 배출해주지 못하게 되고 나트륨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어서 몸의 나트륨이 축적될수록 수분과 체액이 증가해 몸이 심하게 붓게 되는 겁니다. 물론 갑상선이나 다른 문제로 몸이 붓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신장의 문제로 다리나 몸이 붓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빠르게 사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몸이 자주 붓는다면 한 번쯤은 신장에 문제가 생겼는지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주 나타나는 출혈과 멍입니다. 신장은 혈액을 여과해 노폐물을 배출하고 또 피를 먹게 만드는 혈액응고인자를 적절히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신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피가 자주 나고 멍이 자주 들게 됩니다. 양치를 할 때 평소와 다르게 자주 잇몸에서 피가 난다든지 무리를 하지 않았는데도 코피가 나고 넘어져서 까진 상처들이 지혈이 잘 되지 않고 늦게 아물고 이유 없이 몸에 멍이 많이 생긴다면 신장에 문제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화불량과 구토 증세입니다. 신장과 전혀 상관없는 소화불량이나 구토 증상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텐데요. 신장에 문제가 생겨 몸의 노폐물과 독성물질을 배출하지 못하게 되면 요산과 요소가 몸에 쌓이는 요독증이 생기게 됩니다.
요독증이 생기면 신경계와 소화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독소들이 위장관 점막에 자극을 주어서 위장의 소화 운동을 방해하게 되고, 그래서 소화불량과 구토, 메스꺼움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유 모를 소화불량이나 메스꺼운 증상이 생기면 위장의 문제가 아닌 신장의 문제도 꼭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5번째는 풀리지 않는 피로와 무기력함입니다. 신장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바로 적혈구 생성에 도움을 주는 건데요. 적혈구 생성을 돕는 호르몬인 에리스로포이에틴을 신장에서 만들어내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되고 적혈구 생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몸의 적혈구가 부족해지면 몸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잦은 피로감과 무기력함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또 몸이 산성으로 변하게 되면 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해 피로감과 무기력감이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6번째는 자주 쥐가 나게 됩니다. 신장은 체내 칼륨의 수치를 조절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칼륨 수치를 조절하지 못해서 고칼륨 혈증이나 저칼륨 혈증이 생기게 됩니다. 칼륨은 근육의 수축과 신경자극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칼륨 수치에 불균형이 생기게 되면 쥐가 자주 나게 됩니다. 보통 운동하고 나서 쥐가 나는 경우에는 마사지를 해주면 풀리게 되는데요. 신장의 문제로 쥐가 나게 되면 아무리 주물러도 잘 풀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쥐가 나고 쥐가 잘 사라지지 않는다면 신장에 문제일 확률이 높으니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는 뿌연색의 소변과 피가 섞인 소변입니다. 신장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 보는 소변은 신장에서 걸러져서 나오기 때문에 소변을 볼 때마다 체크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소변에 거품이 많고 뿌연 소변은 신장에서 단백질을 배출하지 못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소변이 일반인도 한두 번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계속해서 나온다면 병원에 가서 신장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신장에 문제가 생겨 혈액 여과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올 수 있는데요. 피가 섞인 소변을 보게 되면 바로 병원에 가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신장이 망가지면 몸에서 보내는 신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몸에서 가장 다양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장. 하지만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는 무서운 장기이기 때문에 오늘 알려드린 증상들이 생기게 되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장의 건강은 조기에 빨리 치료할수록 삶의 질이 더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드리기 위해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